토마토증권통 업종 마스터 클래스 2차 전지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템베거 2차 전지 소재주 올해도 달릴까? 이와 관련해서는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원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이미 올해도 달릴까가 아니라 올해 1월부터 벌써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요. 사실 주가라는 것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가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조정 이후에 그 방향성이 계속 조정이냐 아니면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워낙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는 소재가 이제 크게 4대 소재로 나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여기 안에서도 뭐 양극박이라든지 음극박, 굉장히 이제 세부 소재들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이고요. 단가가 제일 높고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양극재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양극재 업체들이 가장 크게 위치해 있고, 그 외에 이제 음극재라든지 전해액, 분리막, 이런 소재들이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양극은 에너지의 이 밀도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결정짓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양극재이고요. 음극재는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음극재를 얼마나 잘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충전 시간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일부 에너지 밀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과 음극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핵심이고요. 그 외에 이제 분리막은 음극과 양극이 서로 맞닿으면 바로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걸 물리적으로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가운데 이제 분리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 쪽에 리튬 이온이 얼마나 많이 품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결정이 된다면 이걸 이제 음극에 얼마나 잘 저장하느냐가 또 핵심인데, 가운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분리막이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주고 다만 이 리튬 이온이 서로 양극과 음극이 왔다 갔다 하려면 전해액이 있어야 됩니다. 전해액이 이 리튬 이온의 이동 통로입니다. 그래서 매개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전해액이 분리막에 적셔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조합을 잘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그걸 똘똘 말아서 원통형에 넣으면 원형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각형에 넣으면 각형 배터리가 되고 파우치에 넣으면 파우치 배터리가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뭐가 더 좋고 나쁘냐는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걸 원하느냐, 원하는 데에 따라서 이제 그걸 각자 알아서 갖다 쓰는 거고요. 초기에는 각형이 좋다, 뭐 파우치가 좋다, 원형이 좋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런 그 타입에 대한 경쟁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가 거의 이 제조 원가의 한 50%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소재 시장이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량도 많고 단가도 높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그 외에 전해액, 분리막, 음극재 서로 비슷한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배터리가 어떻게 그 발전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전기차를 이제 앞으로 구매를 하셨거나 앞으로 구매할 소비자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떠한 배터리가 채택된 전기차를 구매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향후의 소재 방향이 양극 쪽에 에너지 밀도, 결국은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터리 가격, 그리고 세 번째는 충전 시간을 줄이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정성이라든지 수명이 길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앞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가 어떻게 좋아질 거냐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기 이제 간략하게 썼는데
그 결국 양극재는 하이니켈로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그림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양극재는 앞으로 국내 업체들 위주로 중심으로 봤을 때 점점 삼원계 배터리는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음극재는 기존에는 흑연만 100% 사용을 했다면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흑연 외에 실리콘을 조금씩 섞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는 이제 전해액은 기존에 저희가 과거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초기에는 스마트폰 1년 사용하면 그 다음 1년에는 그 스마트폰이 하루도 못 가는 이런 배터리 수명이 뚝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전기차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더 늘리고 또 영하 10도, 20도 가면은 배터리 성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신규 전해질 염이라든지 아니면 첨가제를 이렇게 넣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분리막은 얇으면서도 튼튼하게 양극과 음극이 서로 맞닿지 않게 이게 찢어지면 바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얇으면서도 튼튼하게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앞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어떻게 좋아져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은 나중에 이제 자료 자세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해당되는 이제 그 소재들의 서플라이 체인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씩 조금 볼 건데요. 양극재는 하이니켈로 가는 게 국내 업체들의 가장 지금 단기적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NCM, NCA 양극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NCM, NCA에서 에너지 밀도, 주행 거리를 더 거리를 늘리려면 결국 맨 앞에 있는 N, 이게 니켈의 약자입니다. 니켈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에너지 밀도, 주행 거리가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계속 개발을 하면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내 업체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건 니켈 비중이 88%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95%가 거의 한계점이거든요. 이제 주행 거리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룸이 약간 남아 있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왔고요. 그렇게 되면 주행 거리가 대략 한 600km 이상 내연기관과 견주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다만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지금 계속 시장에 들이밀고 있는데요. LFP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보통 지금까지 시중에 나온 LFP 배터리의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테슬라를 포함해서 대략 450km가 거의 한계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600km 가는 차와 450km 가는 차에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 다만 LFP의 강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중저가 차량의 LFP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LFP가 더 좋냐, NCM이 더 좋냐, 이런 것도 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차량도 고가 차량부터 아주 저렴한 차량까지 굉장히 라인업이 많이 다양하거든요. 그 가격대에 맞게 소비자들은 이제 차를 선택을 하는 거죠. 누구는 이제 중소형 차, 저렴한 중소형 차를 원할 수도 있고요. 지금 내연기관에서처럼 누구는 이제 고가 차량을 원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중저가 시장에서는 LFP가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배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자동차를 만들 거냐에 따라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LFP도 중저가 시장에서는 메리트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LFP를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원계 배터리에서는 지금 NCM에서 코발트가 가장 비싼 원재료이기 때문에 코발트를 뺀 코발트 프리 양극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망간리치 양극재 라고도 부르거든요. 코발트가 없고 망간을 많이 높여서 망간은 굉장히 소재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망간리치 양극재를 빨리 지금 1, 2년 내에 양산을 해서 LFP와 비슷한 가격대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코발트가 빠지게 되면 주행 에너지 밀도, 주행 거리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LFP 경쟁을 위해서 국내 업체들도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다결정 구조가 아니라 단결정 구조의 양극재로 가게 되면 훨씬 수명도 좋아지고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단결정 양극재도 현재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양극재의 로드맵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다결정 양극재에서 지금의 양극재는 마치 모래를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놓은 형태의 다결정 구조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면 훨씬 더 단단해지겠죠. 부스러지지 않고. 그래서 수명이 좀 더 강하고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배터리의 가격이죠. 배터리의 가격은 지금 현재 계속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연동돼서 배터리 가격도 조금씩 비싸져 왔습니다. 최근에 작년 한 해 동안. 그런데 저희가 배터리의 가격은 이 예를 들면 저희가 가게 가면 건전지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당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당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 밀도, 용량당 이 가격이 얼마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이즈는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개당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오른쪽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킬로와트 아워당 용량당 판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달러 퍼 킬로와트 아워 지금 분모에 에너지 밀도가 들어가 있고요. 분자의 이제 비용 만드는 제조 비용 혹은 판가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배터리 판가를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걸 가만히 기억을 해보시면 분모를 키워도 이제 상대적인 판가는 떨어질 수 있고요. 분자를 낮춰도 판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원재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막 소재 가격을 무턱대고 셀업체들이 낮출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은 분자를 낮추는 방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분모를 키우는 방법으로 갑니다. 에너지 밀도를 키워야겠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앞에서 저희가 이미 봤죠. 하이니켈로 가면 에너지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시의 주행 거리를 늘리는 것도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이니켈로 가려는 가장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음 페이지에 이제 표로 좀 시뮬레이션해서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NCM 622 니켈 비중 60%가 있는 이 양극재의 단가가 대략 이게 이제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 50불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맨 오른쪽에 배터리 가격을 추정을 해보면 대략 150, 60불 정도가 됩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가격입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 하이니켈 양극재로 가게 되면 마치 신제품이니까 굉장히 비싸질 것 같지만 현재 그 시중 가격으로 현물 가격으로 이제 기준을 놓고 보면 NCM 622 대비 90% 에너지 밀도가 여기 지금 보시면 에너지 밀도가 210에서 300으로 무려 40% 정도, 40-50%가 좋아졌는데 가격은 한 10% 정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55불 정도로.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분자는 10이 올라가지만 분모가 40이 올라가면 가격은 30%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용량당 판가가 이렇게 대략 130불 정도 수준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LFP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소재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LFP의 가격 대비 더 싸게 만들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가네이치 코발트 프리 양극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국내 업체들이 LFP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 결국은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LFP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시간을 줄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0년에 폭스바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충전 시간을 30%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를 대략 10%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저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고속 충전 기준으로 25분 정도를 기준점으로 놓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25년 이후에 15분 밑에 12분 정도까지 단축을 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의 로드맵입니다. 저는 1회 충전 시의 주행거리 그 부분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주행거리는 적당히 갈 수 있으면 된다. 다만 충전 시간을 줄여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요. 왜냐? 지금 그 내연기관차, 휘발유나 디젤 타고 다니시는 분들 주유소 가시면 항상 가득 채우시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또 넣으면 되니까요. 금방 넣으면 되니까 항상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적당히 3,400km만 가도 다음번에 또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에 적용을 해서 충전 시간을 낮추는 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또한 충전 시간을 줄이는 것은 인프라 투자와도 연관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유소를 갔는데 굉장히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 이 줄을 없애려면, 대기 시간을 없애려면 그 결국 주유소 기계들을 엄청 많이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다만 지금은 금방 넣고 금방 빠져나가니까 적당히만 있는 건데 결국은 충전 시간이 줄어야 정부 차원에서는 이 충전기를 투자하는 예산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다. 다만 시장 규모로 따지면 양극재가 더 큰 거는 확실합니다. 음극재는 그 정도의 시장까지는 아니어도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음극재는 흑연을 100% 사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할 건데요. 내년부터 실리콘 음극재를 5%, 10%, 15%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면서 충전 시간을 계속 30% 정도 줄여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음극재 후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0% 흑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예전에 화학 시간에 봤던 이 화학 구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흑연은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데요.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저기 파란색, 하늘색이 지금 리튬 이온이 저장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 방 안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충전 그 리튬 이온을 저장하는 능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만 실리콘이 흑연보다 이 리튬 이온을 저장하는 능력이 거의 5배 이상 더 좋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확확 저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충전 시간이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흑연은 층상 구조로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구조적으로 좋은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실리콘이 훨씬 더 리튬 이온을 저장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섞어가려고 한다. 다만 실리콘을 전부 다 사용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리콘도 기술적으로 좀 단점이 있습니다. 점점 이게 수축 팽창이 반복한다라는 게 단점이거든요. 이 수축 팽창 때문에 전부 다 쓸 수는 없고 일부 섞어 쓰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해놓은 것처럼 지금 나중에 지금 현재 흑연 100% 구조에서 실리콘을 한 15% 정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일단은 높여갈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저장 능력이 54% 정도가 좋아지게 되고요. 54%가 좋아지게 되면 한 충전 시간이 한 35% 줄어들더라라는 걸 저희가 이론적으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그만큼 앞으로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큰 시장 중에 하나이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장 능력이 좋아졌으니까 같은 물을 흡수를 하더라도 일반 휴지보다는 스폰지가 훨씬 더 잘 빨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음극재의 부피를 이렇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물을 따를 때 글래스 잔에 채우는 것보다 소주 잔에 채우는 게 훨씬 빨리 차는 것처럼 충전 시간이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플라이 체인들 이렇게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뭐 제이오라든지 나노신소재 같은 업체들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배터리 시장에서 또 한 가지 CNT의 시장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CNT라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개발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배터리에 이제 거의 처음 적용되기 시작하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소재인데요.
전자 이동 속도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성능을 추가적으로 개선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 입자가 팽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보완시켜 줄 수 있는 보완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CNT를 만드는 제이오 같은 업체들이 국내 상장사로 있고요. 혹은 LG화학이나 금호석유화학 같은 업체들도 CNT를 생산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파우더 형태이거든요. 가루 형태. 그런데 CNT는 나노 파티클로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나노 사이즈로 점점 입자가 작아지게 되면 이게 서로 분자의 힘이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저희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처럼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다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CNT라는 건 파우더 형태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용액에 분산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CNT가 너무 잘 뭉치다 보니까 분산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저희가 마치 미숫가루를 이렇게 섞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두면 이거 1, 2분 만에 다 가라앉거든요. 그거는 분산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흔들어서 섞어 놓은 거죠. 분산이라는 건 동동동 떠 있어야 돼요.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잘 퍼져 있어야 됩니다. 가라앉지 않고.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그거를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나노신소재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나노신소재와 파우더를 이제 나노신소재가 받아오면 나노신소재가 분산을 해서 셀 업체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양극재용이 조금 더 쉬운 편이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많은 몇몇 업체들이 양극재용 이 CNT 도전제, 분산제를 만들기는 하는데요. 음극재용은 나노신소재 정도 있더라.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나노신소재를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서플라이 체인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져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지금 친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차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전기차로 계속 진화를 하는 것들은 앞으로의 어쩔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앞에 섹션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국내 업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도 시장에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재 수요가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소재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 성장을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건 아예 맞지 않고요. 이건 당연히 성장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업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소재 업체들도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캐파의 그림을 정리를 좀 했는데요. 21년과 23년과 그리고 제가 맨 위에 25년이라고 적어놓기는 했지만 업체들이 딱 25년 그 로드맵을 발표하는 건 아니고 어떤 업체는 26년까지 혹은 27년까지 이렇게 로드맵을 많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캐파가 어느 정도 속도로 늘어나는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업체들도 셀업체 못지않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에코프로 BM만 보더라도 21년 대비 27년에 거의 10배 정도의 캐파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증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재업체들도 앞으로 빨리빨리 증설을 하지 않으면 계속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서 제대로 배터리 셀을 못 만들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셀 업체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모든 소재가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소재 중에 하나라도 증설이 안 되고 공급 부족이 되면 어차피 배터리 셀은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모든 소재가 다 시장 성장성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이제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조금 이제 중복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국내 업체들에게 가장 큰 기회 요인은 미국의 IRA 법안입니다. 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미국을 거의 지금 독식하는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 업체들과 경쟁의 가능성을 미국이 이렇게 차단을 해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국내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먹어가는 그림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정책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좀 맞추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7,500불의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한 대 살 때 이 배터리가 어떤 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7,500불 대략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에게 세액공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저렴하게 차를 살 수 있으니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의 차이가 이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한 차들로 쏠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싶은 완성차 업체들은 이 까다로운 배터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한 1, 2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저께 오늘 새벽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2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배터리 셀은 무조건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되고요. 또한 소재 같은 경우에도 FTA 협약국이나 북미에서 생산한 소재 비중을 처음에는 한 40%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높여가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내의 대부분의 셀 소재 서플라이 체인들이 전부 북미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또 소재 같은 경우에는 FTA 협약국 혹은 협력국에서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고민해서 해외 쪽 어디에 증설하는 게 유리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해서 증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시장이 국내에는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북미, 유럽,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자국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어차피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제외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뭔가 판매를 하는 시장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마 중국 업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올 것 같아요. 미국은 막혔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중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추가 성장을 위해서 좀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뭐 영상이나 이런 거 인터넷에 보시면 CRMA법이라고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CRMA법은 크리티컬 로우 머티리얼 액트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원재료에 대한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달에 한국 정부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CRMA법은 특정 국가를 철저하게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중국이나 일부 국가의 굉장히 원소재의 의존도가 높은 걸 대략 65%까지 낮추는 거는 맞습니다. 의존도를 낮추고 그 유럽 내에서 생산 비중을 높이자 이런 취지는 맞는데요. 뭐 일부 국가,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국가의 업체들은 들어오지 마 이런 배제하려는 목적이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셀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무리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막힌 중국 업체들은 유럽을 계속 노릴 거고요. 결국 가장 핵심은 국내 업체들에게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쪽에 지금 제가 왼쪽에 전 세계 이 전기차 판매량 침투율을 넣어놨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2030년에 글로벌 이 전기차 점유율을 한 50% 정도.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은 2035년이면 내연기관이 판매 금지입니다. 그러면 중고차 값을 생각할 때 2030년부터는 거의 내연기관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50%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북미 쪽을 제가 따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북미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미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은 한 자릿수로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낮은데 지금 결국은 2030년까지 가야 되는 이 도착지는 지금 글로벌 평균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놨죠. 60%. 이 60%가 되게 공격적으로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IEA라는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각국이 모여서 만든 이 기구에서 2030년 전기차 전환율을 타겟팅하는 목표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가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60% 정도의 침투율을 보인다면 앞으로 미국 시장은 유럽이나 중국보다 훨씬 더 가파른 성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대당 탑재 용량이 점점 늘어나겠죠. 더군다나 미국은 SUV나 픽업 트럭 큰 차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전기차 한 대 파는 것보다 미국에 한 대 파는 게 거의 2배 가까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배터리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만큼 미국의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이 성장성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소재가 성장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양극재, 제가 이제 삼원계 양극재와 LFP 양극재를 좀 추정을 해서 따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 LFP는 향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저희도 이제 직업적으로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물론 2차 전지 담당자긴 하지만 실제로 현대차라든지 이런 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포션은 좀 있을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메인은 결국은 양극재 중에서 삼원계가 메인이지 않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음극재도 굉장히 크게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첨가를 해야 되는 실리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에 비해서 5%, 10%, 15%이 정도를 섞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는 아주 작긴 하지만 다만 이거를 이제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시작인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클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리막도 지금 전 세계 분리막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어느 하나가 빠질 수 없습니다. 모든 소재는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를 거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요. 또한 전해액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설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장 성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 시장 중에서도 어떤 시장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 그 글로벌 업체들 중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꽉 잡고 있는 시장을 저는 선호하거든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증설하지 않으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쇼티지가 나는 이런 시장이 앞으로 결국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혜 강도가 가장 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면에 만약에 우리나라 업체가 꽉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업체가 증설을 안 하면 뭐 중국 업체가 뭐 제3국에 가서 중국의 때를 벗고 마치 중국 업체 아닌 척하고 미국에 공급을 해준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업체들이 꽉 잡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가 그만큼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체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양극재 업체가 5개 있습니다. 3원계 양극재 업체가 글로벌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업체들이 증설 안 하면 양극재는 쇼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의 수혜가 굉장히 클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시장 중에 하나가 전지박입니다. 전지박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중장기적인 그런 증설 흐름에서는 전지박 업체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증설을 해줘야 된다. 다만 주가는 좀 다른 얘기죠. 주가는 또 실적과 또 실적에 곱하기 해서 밸류에이션이 곱해지는 게 결국은 주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가 측면에서는 최근에 주목받았던 건 아무래도 실적 안정성이 높은 양극재였고요. 전지박은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약간 단기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조금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썩 퍼포먼스가 좋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지박도 굉장히 좋은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음극재, 제가 충전 시간이 줄어드는 게 왜 기술적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니까 다른 양극재나 다른 기존의
소재들보다 앞으로의 성장성은 단기적으로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막 두 배 이상 막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리튬 가격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고점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빠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전체 양극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리튬입니다. 일단 그 리튬을 결국은 이제 어떻게 잘 소싱을 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튬이 계속 비싸지면 배터리 가격이 계속 비싸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리튬을 계속 이제 어떻게 잘 소싱하느냐가 앞으로의 핵심이고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은 보통 칠레나 호주 이런 지역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은 이 국가에 되어 있는데 이 원재료를 결국은 가공해서 소재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분명히 호주나 칠레 이런 데서 원재료를 채굴해가지고 혹은 염호에서 뽑아내가지고 이 원재료를 중국에 가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경 오염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도맡아주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거의 75%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도 중국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리튬은 삼원계 리튬은 이제 결국은 수산화 리튬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LFP는 탄산 리튬이 적용된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수산화 리튬도 대부분 지금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 국내 업체들이 거의 90%를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돼요. 아까 미국 IRA 법안에 중국을 쓰지 말라라는 지금 그런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의존도를 어떻게 낮춰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계속 지금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나 셀 업체들이나 아니면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도 직접 리튬을 소싱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매장량은 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매장량은 꽤 있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이제 발굴을 해서 채굴을 해내야죠. 혹은 염호에서 뽑아내거나. 그런데 여기 리튬이 묻혀 있네라는 걸 발견한 다음에 실제로 이걸 뽑아내는 데까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에 발표된 IRA 법안의 내용을 보면 뭐 이게 다행스러운지 혹은 우리나라에게 마이너스 요인인지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중국 거를 철저하게 배제하려던 미국의 톤이 약간은 낮아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리튬 업체들이 FTA 협약국으로 이제 공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가공을 해서 양극재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 셀 업체들에게 넘겨주면 그거는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제3국에서 부가가치를 50% 이상 발생시킨다면 그러면 이거는 쓰는 걸로 인정해주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의 일정 부분은 계속 공급을 받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다만 이런 것들은 너무 한쪽의 의존도가 높을 경우에는 나중에 반대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캐나다나 칠레나 이런 호주에서 리튬을 원재료 아예 순수한 원재료를 채굴을 하면 이거를 북미 쪽이나 아니면 미국의 FTA 체결국에 이거를 보내는데 이때 중국 업체들 혹은 중국 업체들과 국내 업체들이 합작사로 공장을 건설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소재를 리튬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북미 지역 혹은 이 소재도 사실은 북미 혹은 FTA여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FTA 협약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북미 혹은 FTA 협약국에서 양극재를 만들고 이거를 북미에 있는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 공급을 해주면 이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라든지 많은 업체들이 중국에 있는 원재료 업체들과 합작사를 설립하는 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기 제가 대표적으로 리튬을 말씀을 드렸지만 리튬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IRA를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소재에서 중장기 그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이 대응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4월부터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미 국내 업체들이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한 국가의 의존도를 좀 낮추는 건 국내 업체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이 개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사용처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 리튬이온 대비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에너지 밀도 그리고 안정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니까 차의 공간 활용성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이게 과연 언제쯤 양산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걸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너무 초기 연구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많은 업체들은 27년부터 양산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27년에 양산을 한다는 건 IT 제품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저희가 최근에 무선 이어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로봇 혹은 뭐 UAM 혹은 IT 기기 이런 데서 일단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의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가격이죠. 지금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양산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2030년까지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들어오기는 쉽진 않다. 왜냐 가격이 너무 고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고 있는 리튬 배터리는 점점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서 또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가격이 점점 내려간다고 보거든요. 맨 앞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원계 배터리의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150불 정도라고 봤을 때 지금 많은 시장 조사 기관에서 2030년이 되면 100불로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원재료를 많이 발굴할수록 메탈 가격도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서 만드는 기술도 좋아지면 가격이 점점점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리튬 배터리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엄청난 고가의 이 전고체 배터리가 과연 전기차 시장에 단기에 빨리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10년, 20년 이렇게 보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업체들에 투자하는 것 뭐 그거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좀 많이 오른 업체들은 좀 저희가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7년에 최소한 27년에서 30년 정도의 IT 쪽에 적용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은 그 이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 밸류에이션 테이블 저희 결국은 주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가치, 실적에 대한 부분과 밸류에이션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소재업체들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이 이상한 설명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상승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사실 그거를 기대했던 게 이번에 IRA 법안이 나올 때 AMPC라는 또 다른 보조금 형태가 있는데요. 이 AMPC는 배터리 셀 업체들이나 혹은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에게 미국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 줄 테니까 미국에 조금 투자비는 비싸도 들어와서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을래? 라는 유인책으로 정말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이제 주겠다라는 정책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에서는 제외됐어요. 만약에 이 발표가 이번에 확정이 됐다면 사실은 이 밸류에이션을 확 낮추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을 텐데 이게 일단은 연기가 됐거든요. 물론
크게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요 부분이 앞으로 올해 뭐 중순 정도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2차전지 소재주들 올해는 달릴까?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그 성장성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